야, 시원하. 야, 물 잘 먹는다. 누가 있었냐? 자, 어디, 이제 오늘 준혁이가 있던 자리. 특별 활동하러 가는 거야? 아, 자, 무슨 활동? 저희 올리 시장조사요. 시장조사. 네, 올리버거가 어떻게 유통 과정이 진행되는지. 올리? 네, 올리라고 YWCA 기업의 법인에 같이 있는 올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유통 과정을 좀 알아보고 다른 유통 과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사회적 기업은 그런지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 경제적인 부분은 연구가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구만. 네, 제천고등학교 자체가 경제적인 부분에. 자, 오늘 이제 어떤 연구를 이제 하시게 되나요? 아, 동아리 활동으로요. 제천 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봤거든요. 서로 이렇게 상의도 하고, 네, 직접 시장 돌면서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고, 현장에서 다 취재도 하시고. 네, 직접 여쭤보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큐! 박동환, 정일화, 오영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오늘 이번 발표회 자리는 저희가 2학년 때 처음 전통시장에 대해서 학생평가의 계기로 탐구했던 것을 좀 더 심화해서 전통시장의 협동조합식 운영 방식을 접목시켰을 때의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계 진행하기에 앞서 교감 선생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부의 교감님은 유은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동아리 활동 발표회를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러 오신 우리 귀한 손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의 김지홍 번영회장이 오셨습니다. 내토시장의 김정문 상임회장이 오셨습니다. 제천시청의 지역경제과 홍성봉 신무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교의 운영위원인 박승원님 오셨습니다. 또 운영위원인 지봉한 위원님 오셨습니다. 제2뉴스 통신의 최경우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중앙시장에서 지역경제를 책임지시는 세 분이 사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는 경제 동아리 활동 발표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 전통시장이 살아야지만 바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또 지역경제가 살아나야지만 우리 서민들이 한껏 웃을 수 있고 또 서민들이 웃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태까지 애써주신 우리 고영근, 박동환, 김인혜, 정일화 학생 정말 멋집니다.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멋지게 지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 근데 저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오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과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행을 하게 되면 저는 꼭 어디를 먼저 가느냐면 전통시장부터 들립니다. 예, 전통시장에 가면은 먹거리도 풍성하고 또 아울러 볼거리도 정말 풍성하지만 더 저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것은 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기 세 분 오셨지만은 정말 우리 이웃 아주머니, 이웃 아저씨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저의 지친 마음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는 활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이런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전통시장을 현재 전통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전통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봅니다. 네, 활동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두 곳, 중앙시장과 내토시장을 보면 내토시장이 나날이 다르게 현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 시장을 자주 방문하는 4명의 소비자로서 그리고 또 지역경제에 관심이 많은 4명의 학생으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천을 사랑하는 4명의 시민으로서 항상 우리 중앙시장과 내토시장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희가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발표 도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기다려주셨다가 발표가 다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 취지, 그리고 해결 방안 수립, 협동작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 제안,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조사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지역사회 경제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그리고 실전을 통해 협동작업을 공부하기 위해 그리고 제천고 학생들에게 전통시장을 홍보하기 위해 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일단 조사를 할 설문지 및 인터뷰 질문 내용을 구상하여 이를 토대로 시청 공무원분들 그리고 시장 상인회 회장님들, 상인분들을 직접 찾아뵈어서 인터뷰도 하였고 또 상인분들께는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설문조사 중 대표 질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 상인 50분께 여쭈어본 결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36%의 시장분들이 상인들 간의 단합, 그리고 32%의 시장분들이 먹거리 활성화, 그리고 24%의 시장분들이 편의시설 마련이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저희가 도출해낸 결론은 제천 전통시장은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신 상인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계시고 또 상인분들도 그에 따라 제천 전통시장이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대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인분들이 편의시설 확충을 필요로 하셨고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종합해본 결과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 간의 화합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시장과 제천시장을 각각 분석해봤는데요. 먼저 중앙시장은 지하, 1층, 2층 이렇게 3층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하는 대부분의 점포가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1층은 의류, 그리고 2층은 침구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시장에 대해서 장점, 단점, 위기, 기회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저희가 또 분석해봤는데요. 먼저 중앙시장은 규모가 크고 각 층별로 구조가 체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아직 젊은 소비자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중앙시장이 협동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판매 품목도 그렇게 다양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앙시장 곳곳에서 지금 협업화 사업이 계획 중이라는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토시장입니다. 내토시장은 지상 1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류, 먹거리, 식료품, 잡화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내토시장도 장점, 단점, 위기, 기회로 나눠봤는데요. 우선 좋은 시장 접근성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었고 방문객의 대다수가 중장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토시장분들은 시장 상인회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제천 지역 내에 심각해진 자본 유출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쟁력의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에 바탕으로 네토시장과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인터뷰했고요. 네토시장, 중앙시장 상인 50분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상인들 간의 단합과 화합이 중요하다는 최종 결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형마트에 대한 새로운 경쟁력 그리고 상인들 간의 단합과 화합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서 저희는 전통시장 협동조합이라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협동조합을 선택하게 된 이유, 즉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갈등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협동조합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상인들 간의 협동이 증진되고 이로 인해 상인 간의 결속력 또한 증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즉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제천 지역 내의 자본 유출 또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통시장 협동조합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러가지 사례들은 저희가 인터넷에서 직접 조사한 성공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대전에 있는 전통시장, 부산에 있는 전통시장 등 아주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중곡 제1골목시장입니다. 서울시 중곡 제1골목시장은 협동조합을 운영한 지 10년차 되었고요. 얼마 전 2003년에 IMF로 불어닥친 경제 위기 때에도 매출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금까지 꾸준한 매출 상승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중곡 제1골목시장은 아리청정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함으로써 상인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손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러한 편의시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내에 대형마트가 입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에 뒤지지 않는 꾸준한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시 골목가게 협동조합입니다. 부산시 골목가게 협동조합은 부산 내 600여 곳의 가게 주인이 협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즉 공동 브랜드, 공동 구매,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서 대형마트에 대항하는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협동조합으로 인해 발생한 이유로 구매 물류센터까지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꾸려본 협동조합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에는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중앙시장 그리고 네토시장이 있죠. 저희가 꾸려나가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끼리 소규모 협동조합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규모 협동조합끼리 또 전통시장 협동조합으로 하나의 큰 연합체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류업자 A, 의류업자 B, 의류업자 C가 모여서 의류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또 식료품업자 A 그리고 식료품업자 B가 식료품협동조합을 구성합니다. 또 이 두 협동조합을 묶어서 네토시장 협동조합이라는 커다란 틀을 구성합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제안할 방안은 상품, 공동구매, 판매 전략입니다. 우선 같은 업종끼리 소규모 협동조합을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원과 상품을 공동구매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제천 중앙시장에서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버스를 보내서 각각 물품을 떼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한 버스로 다 같이 물품을 구매해서 온다면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 내 구성원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협업을 통한 상품의 공동 판매를 통해서 조합은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중앙시장의 2층에 커튼업에 종사하신 세 분끼리서 벌써 협업을 통한 상품의 공동 판매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시장, 네토시장 또한 협업을 통한 상품의 공동 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북일보 3월 13일자 신문인데요. 대전의 1호로 탄생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은 주로 의류, 도, 소매업, 그리고 한복, 원단 판매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중앙시장도
이와 비슷하게 유류 도소매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대전 1호로 탄생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은 판매상품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로 물류비를 절감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중앙시장 그리고 네토시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에 따른 기대 효과는 먼저 상품을 공동 구매하고 판매함에 따라서 저렴해지는 가격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대형마트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두 번째로 제안할 방법은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인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중앙시장 상인분들 또 네토시장 상인분들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를 돌아봤을 때 대형마트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시장 협동조합 또 네토시장 협동조합 연합회 차원에서 조합원 회의를 열어 지금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금은 협동조합 가입할 때 내는 출자금과 중소기업 통해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을 합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시로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푸드코트입니다. 현재 중앙시장에는 목자골목 사업이라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시내에 졸졸 호떡이라는 자그마한 가게를 아시나요? 이 호떡 가게는 약 2평 남짓한 자그마한 가게지만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왜 이 호떡을 많이 사 먹냐고 물어봤더니 즉석에서 먹을 수 있고 또 간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중앙시장의 목자골목 사업은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는 식당형 점포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즉석 먹을거리들 등을 목자골목 사업에 배치를 한다면 충분히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이 쉼터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시장을 방문하게 되면은 어린이들을 이 어린이 쉼터에 맡겨서 아이들이 잘 재밌고 부모님이 쇼핑을 하실 동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어린이 쉼터를 선호한다면 다음에 시장 방문 가능성이 또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대 효과는 먼저 시민분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의시설 등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쇼핑이 더욱 편해지겠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지고 전통시장의 재방문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전통시장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국 이런 긍정적인 순환 효과가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제안할 방안은 마을별 농산품 직거래 센터를 건립하는 것인데요. 먼저 길거리에서 채소, 야채 등을 팔고 계시는 노점상분들 그리고 제천시 각 마을별로 자급자족하고 계시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료를 접수해서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지하 1층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상가들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상가들을 한 5-6개 정도를 터서 공간을 만들어서 마을별로 판매하는 부스를 만들어서 시민분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농산품 소비자 협동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협동조합에 가입하시는 조합원에 하나요 마을별 농산품을 판매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서 꾸러미 형식이라는 것은 혹시 한살림에서 물건을 구매하신 적이 있는 분 계신가요? 이 한살림에서는 당근이면 당근, 호박이면 호박 이렇게 따로따로 판매하지 않고 여러가지 채소, 야채들을 묶어서 꾸러미 1호, 꾸러미 2호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이런 꾸러미 형식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브랜드 이미지를 포장지에 농민 사진, 그리고 마을 풍경 등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한다면 또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농산품 직거래 센터의 모식도인데요. 이와 같이 마을별로 농산물 직거래 센터와 납품, 수익 관계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에 따른 기대 효과는 먼저 마을별 직거래를 통해서 지역의 생산, 제천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중앙시장에서 부족한 점으로 대두되었던 식료품 공급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 주변에 노점상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중앙시장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시장 주변 길거리 또한 깔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제안할 방안은 공동상표 등록안입니다. 공동상표 등록안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같은 업종에 근무하고 계시는 상인분들끼리 소규모의 협동조합을 결성해 주시고요. 상품 이미지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동 브랜드는 조합원 모두의 소유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 브랜드를 통해서 상품을 협동 홍보하고 판매를 하면서 판매 수익금 또한 조합원들이 균등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이 사진은 KNN 뉴스의 3월 5일자 소식인데요. 부산 초량시장에서 8곳의 어묵 판매점이 협동조합을 건립한 후 부산 초량어묵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어묵, 건어물, 멸치와 같은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위 부산 초량어묵은 공동상표 등록 이전보다 눈에 띄게 향상된 홍보 효과와 이전과는 다른 매출 효과를 누리면서 매우 성공적인 공동상표 등록안으로 보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동상표 등록을 저희 제천 지역의 전통시장에서도 행했을 경우의 기대 효과는 먼저 이전과는 다르게 눈에 띄게 향상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상인들끼리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상인들끼리 경쟁의식 속에서 판매를 하기보다는 조합을 설립한 후 화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의 고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상표가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상표를 제천의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기대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인터넷 쇼핑몰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현재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근무신 발달로 집에서의 간편한 물품 구매를 원하는 젊은 고객층을 겨냥한 제안입니다. 협동조합 인터넷 쇼핑몰의 자세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협동조합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현재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다양한 상품을 협동조합 상표를 통해서 새롭게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터넷을 관리할 관리자분과 배달과 택배를 담당할 실무자분 역시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시장에서 구매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소액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더 자주 찾아주시게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한 소비자 협동조합을 조직하여서 인터넷 쇼핑몰 회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일정의 자격과 다양한 이점을 주어서 협동조합 또한 규모를 확충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공동상표 등록안과 상품 공동구매안 그리고 소비자 생산자 협동조합안 이 세 박자만 고루 갖춰진다면 협동조합 인터넷 쇼핑몰 안 역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쇼핑몰의 기대 효과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판매 가능 범위가 눈에 띄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특히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네토시장에서는 하루에 2번 공양, 송악 정도까지에 미치는 배달 서비스를 눈에 띄게 향상되게 높일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이 하나의 상표로서 점점점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될수록 이 또한 제천의 자랑거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러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을 때 시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협동조합에 대한 상인교육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체제인 협동조합을 교육해야지만 상인분들의 안정적인 실무와 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시내 대형 전광판, 길거리 행사 등을 통해서 새롭게 바뀔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을 시민 여러분들께 홍보를 자주 해주시면 해줄수록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 시민들에게 더 빠르고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놓고 앉아서 질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서서는 질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의자를 갖다 놓고 편하게 앉아서 질의를 받도록 과장님 지내서 질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자유롭게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질의하세요. 질의를.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네요. 한분을 고생을 하는데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준비 기간에서 기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 간단하게 먼저 부분을 열어주고, 네, 누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작년 겨울부터 반년 정도에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여러 상인분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중앙시장에 있었을 때 저희가 상인분에게 가장 개선돼야 될 점이 어떤 점이 있냐고 생각되는 점에서 그분이 중앙시장 상인들이 화합이 제일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이제 감정에 복받치셔서 이제 막 중앙시장과 시청까지 넘어서서 막 정부 얘기까지 해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인터뷰하다가 1시간 반 정도를 그분에 대해서 그랬던 사례가 있었어요. 먼저 참 학생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선별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이 놀라웠고, 지금 모르는 우리 학생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제 브리핑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요. 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판매 액수가 적은 사람, 많은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제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협업화 사업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지금 우리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려움이 거기서 봉창해서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중앙시장은 너무 지금 상인들이 너무 많아요. 원래 지금 한 1000명 됐었는데 이제 다 줄고서 한 500집만 운영이 되는데 인구는 한 300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줄어서. 그러다 보니까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뭐 기관에서 보태주는 거, 협조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세계 노력 일환으로 이제 먹자. 그 시골 사회직그룹들 무료로다가 와서 판매하게 하는 거를 지금 동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한 3,300평 되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지금 감이 안 나옵니다. 뭐 한 20, 30집 대로만 쭉 쳐오르고 단방하면 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할 입장이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주 고맙게 생각해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잘 해, 이렇게 참 손까지 해서 한 거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그 학생들한테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투시장 회장 김동훈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3년차 저희 시장에 들어서 이런 조사를 하면서 이제 올해 처음 이렇게 발표회 나가는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고, 근무했던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건 주어진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해결점까지 제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그 발표회를 통해서
전통시장이나 지역경제에 대해서 남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또 감사를 드리고, 그럼으로써 제천 지역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아마 더 생겼으리라 생각하는 것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처음에 왔을 때도 이야기를 잘 못했지만, 전반적인 그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소비 패턴이 자꾸 이제 지금 이제 13년도, 올해 2013년도죠. 이제는 마트보다도 인터넷 쇼핑몰이나 그 통신 판매 쪽으로 가는 비중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거는 이제 분명히 먼저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먼저 얘기 드리고, 오늘 이 쭉 과정 속에서 보면, 제가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중앙시장 장점, 단점, 이기, 기회 이렇게 했고, 저는 뭐 내투시장인데 내투시장에 대해서는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장점, 단점, 유익이, 기회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있어요. 전국의 어느 시장이나 다 그런 위기가 왔고, 지금 약 3천여 개의 전통시장이 이제는 줄어서 1,500개 정도의 시장으로, 거의 절반이 이제 구조조정이 되는 그 정도까지 지금 전국으로 보자면 그렇게 위기 속에 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먼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쭉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제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전국을 떠나서, 지금 첫째로 전에 우리 중앙시장 우리 김진호 회장님 계시지만, 중앙시장이 그렇게 규모가 크게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태백권 그러니까 석회석, 광산이 엄청나게 경기가 좋았을 때 우리 중앙시장이 그쪽의 소매를 다 감당하는 그런 아주 규모가 엄청난 그런 시장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되고 철도가, 전에는 교통이 거의 철도로 해서 제천을 거치지 않고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는, 태백권이 제천을 다 지나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지리적인 여건과 교통적인 여건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때 그 시기에 규모를 크게 짓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제천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소비 패턴이나 상권이 시장에서 아파트, 주거 형태가 아파트 쪽으로 바뀌면서 상권이 아파트 쪽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중앙시장이나 내토시장에는 당연히 고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도래가 되었던 것을, 그게 이제 지금 현상이 그대로 현상.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 제천 인구가 14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까지 포함을 해서 중앙시장의 점포가 한 1,200개 되죠? 회장님? 1,200개 되죠? 점포가? 1,000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규모를 커버할 수 있는 소비자가 일단은 없다 라는 것을 냉정하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물건을 갖다가 질 좋은 물건을 싸게 우리가 공급할 수 없는 문제는 소비자가 없기 때문에 물건들을 제대로 갖춰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큰 문제인데, 여기에 사실 그런 거는 전혀 지적이 안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객은 있는데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점만 지금 돌출했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밑에 하드웨어는 전혀 지금 전반적으로 좀 무시를 하고 소프트적인 것만 지금 거의 다뤘다. 그거를 한번 좀 고민을 앞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좀 먼저 이제 또 이제 문제점이죠.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성공 사례도 제가 이제 보면 전통시장의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전통시장의 트렌드가 협동조합 쪽으로 지금 이렇게 자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새 협동조합을 자꾸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 장사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거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협동조합은 공동생산이나 공동구매를 해서 공동수익을 올려서 분배하는, 그게 협동조합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장사하는 분들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 입장에서 협동조합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협동조합이 될 수 있는 데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은 가능합니다.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제천에 얘기하는 약초시장. 약초시장 같은 데 가능하다니 왜 가능하냐면, 그건 공동구매, 공동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공동 브랜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고. 왜?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구매를 해서 판매하고 있는 다 그런 상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한 개를 구매한다 하면 공동 구매를 하면 다 분별을 해서 갖다가 빨리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데, 지금 중앙시장이나 저희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차 식품, 그러니까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많음에 그거를 협동조합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에 가면 중앙시장이라고 있어요. 속초 중앙시장. 거기 가면 지하에는 화로만 해서 한 60개의 회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정두삼 회장이라고, 제가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60집이 화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고기를 사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도매하는 분들이 갖다 물고기를 50%씩, 많게는 50%, 적게는 30%씩 마진을 남기고 도매를 갖다 줬어요. 근데 그걸 시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하라 해서 지원을 1억 5천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1억 5천을 가지고 차량을 구매를 하고, 기사를 한번 쓰고, 직접 산지로 다니면서 물건 화로를 구매를 해옵니다. 해와서 그분들이 마진을 10%를 남기더라고요. 10%를 남겨주니까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은 30%를 비싸게 주고 사는 거 10%만 수익을 주니 20% 절감이 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으니까 조합원들이 거기 동참을 해줘요. 또 거기에 조합, 측에서 집행부에서는 10% 수익금을 가지고만 해도 한 달에 보통 수익이 1,000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의 공동 자산이 쌓이니까 조합원들이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환원이 되니까. 그런 뭔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메리트가 돼야 되고 똑같은 품목이 돼야지만 공동구매도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에 그 조합이 엄청난 그런 자본금을 싹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대해서 얼마나 부러웠던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다라고, 저도 그런 거는 당연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내투시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전통시장은 사실 구조적으로 안 맞는다. 공동출자, 공동판매, 공동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각 정부도 다 개인이 임대를 내서 하고 개인이 다 지출을 해요. 그런 구조 속에서 협동조합을 한다?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특별한 상품을 개발을 해서 따로 개인 사업과는 틀리게 공동사업장을 해서 그거는 협동조합을 해서 가능하지만 전통시장을 변화를 시켜서 협동조합을 한다?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말씀 많이 드려서 죄송해요. 어차피 제가 좀 말씀 좀 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협동조합은 이제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실제 사례라고 해서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아까 여기 쭉 했어요. 서울 중곡 제1월목시장 여기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제가 직접 가서 다 보고 와서 거기서 좋은 거는 제가 우리 시장에 접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쿠폰을 하고 있어요. 쿠폰. 저희 시장 쿠폰 보셨죠? 네. 지난번에. 그래서 그건 여기서 저기 벤치마킹을 해서 쿠폰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도 가서 성공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민감을 했지만 지금 인터넷 쇼핑몰을 해서 성공을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인터넷 판매는 보면 대기업에서 이미 가격 경쟁력이랑 그 젊은 층들의 그 정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 경쟁력이 있지만 저희 시장도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직 활성화는 안 되고 있어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좀 돼야 돼요. 상인들의 첫 번째로 정신적인 그런 아주 변화가 특별하게 있지 않고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가야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하는 거, 제가 이런 배워서 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상품 공동구매 판매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거 똑같은 그런 일렉상통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서울로 아까 의류 중앙시장에서 이렇게 가서 이제 다들 보통 하루에 버스 한 2대 정도 올라가죠? 중앙시장에서? 네, 2대가 지금 올라가면 인원으로 따지면 한 30, 40분 정도가 서울을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의류 같은 거는 다 틀려요. 어떻게 보면 취향이 틀려요. 물건을 똑같은 걸 똑같이 갖다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것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좀 더 노출을 해주면 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또 좋은 제안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편의시설 설치라는 게 이제 지금 그 전국적으로 우리 중소기업회에서 예산 집행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 중앙시장도 마찬가지 저희 시장도 그렇고 제천에 보면은 지금 거의 중앙시장이 이제 한 100억 정도 이상의 시설비가 투자가 됐고 저희 시장은 이제 올해 하면은 한 7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역전시장도 거의 지금 한 3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 있고 약초시장도 이번에 주차장 하면서 거기도 한 30억 정도가 투자가 되면서 시설을 현대화를 위해서 많이 투자는 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대형마트에 준하는 그런 편의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정도로 원하면 사실 엄청난 예산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1500개 시장에서 서로 그 예산을 집행해 가려고 서로 지금 막 계속 예산 신청을 하면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전통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시장 한 500개 정도를 선정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갖춰가려고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이건 뭐 시에서 예산 줘서 될 부분도 아니고 우리 상인들이 자주 노력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주차장이 사실은 보면 제일 주차장이 이제 제일 잘 돼 있어야지만 지금 거의 다 30대, 40대가 다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잘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인들이 노력해서 손님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그 마을 농산품 직거래 센터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유통구조가 보면 소비자들이 뭘 외치는 건 생산자와 소비자와 직거래를 해서 중간 마진을 없애자. 이런 논리로 지금 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트렌드를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소상인들이 그렇게 되면 쓸 자리가 없어요. 우리 중소상인들은 생산자들 거를 잘 받아다가 적당한 유통을 마진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공급함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축에서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직거래를 자꾸 한다니까 사실 저희들은 엄청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직거래를 하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근데 우리 상인들은 하나를 벌어도 세금을 다 내요.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서 다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재원들을 다 차별을 하고 직거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상인들한테 좀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물론 소비자와 생산자를 놓고 봤을 때는 맞는 거지만 그런 이변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상인들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생산자하고 이 직거래를 해보면 저희도 해봤습니다.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거래라는 게 물건이라는 게 생산을 하면 계속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쉽게 해서 판매가가 어떨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에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열무가 오늘은 1,000원에 팔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도매로 생산자가. 근데 서울 쪽에서 만약에 날씨가 안 가서 3,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우리가 2,000원 준다면 2,000원을 주고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생산자들이 전 품목을 다 서울로 싹 납품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의 물건을 팔 수 있는 팔 수 없는 여건들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직거래가 해보니까 당신들이 어렵고 힘들 때 팔아달라고 하는데 팔기 좋을 때는 전혀 수익성이 잘 날 때는 그런 개념이 없어진다. 생산자들 그런 이제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도 좀 잘 좀 생각을 해서 보완을 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축협에 예를 들어 축협에 예를 들자면 이제 한우를 많이 키웁니다. 많이 키우지만 한우 같은 경우에는 등급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등급이 뭐 높은 거는 비싸게 팔고 낮은 거 싸게 팔고 하는데 제철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들이 이 그 술을 쉽게 해서 생산을 할 때 무조건 100%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살아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키우다 보면 좀 등급이 낮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높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쉽게 해서 높은 거 나오면 다 서울 쪽으로 가서 판매를 해요. 왜냐하면 판매금이 더 주니까. 그 대신 등급이 낮은 거는 제철에다가 소비를 합니다. 그런 아주 그런 부분들이 직거래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상표 등록은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건 엄청난 참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거 시장 경쟁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거 지금 봐봐 여기 보면은 다른데 한 거는 누군가 했다 그랬나? 부산 제 차례도 있지 왜 한국이도 뭐 아래 자체 브랜드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엄청난 그 브랜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제 차례에는 하늘뜨레라고 다시 그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생산되는 상품에 하늘뜨레 그런 브랜드를 붙여서 앞으로 유통하고 그 유통까지도 책임을 그런 이제 그 브랜드가 이 시장도 브랜드를 해보면 좋다라는 게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소비자들이 자기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쉽게 해서 안전감을 주기 때문에 판매가 올라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좀 배워서 잘 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너무너무 고생들 하셨고 제가 볼 때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전통시장이나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했다라는 게 참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주사님 한 말씀 해주시면 뭐 김정일 회장이 뭐 해가지고 조금 우리는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뭐 저기 홍주사님 오셔서 뭐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네, 말씀하셔요. 간단하게 자, 그 제천시청에서 그 재래시장을 담당을 하고 실제로 재래시장을 아마도 접하고 있는 사람보다 또 학생들이 이제 조사해가지고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좀 상세한 내용도 있고 또 보니까는 많은 노력했던 거 보니까는 제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그 제천에는 지금 전통시장이 지금 여기 보면 중앙시장하고 내토시장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7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시내에 5군데. 그리고 이제 읍면에는 저 박달재 정도 백운시장하고 이제 그 덕산시장하고 이렇게 입구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마다 보면은 좀 차이가 있고 전부 그 성향이 다 틀려요. 이제 그 아까 보니까 상표 얘기를 찾고 있는데 이 시장 이름을 짓는 것도
내토시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어디 전국에서 매스컴 한번 탔을 적에 대박 인식이 되는 이런 시장명을 가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보면은 그 박달재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박달재 전통시장 사실은 백운 전통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박달재를 갖다 붙여서 박달재 전통시장을 만들었어요. 요번에도 그 사업 신청을 하고 할지 주문을 받았는데 서울서 심사위원들이 보니까는 백운면 전통시장이라면 그걸 인식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박달재 전통시장이라니까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박달재만 듣고 아예 좋은 데인가 보더라고 선정을 해줬어요. 사업을 이것저것. 그래서 이제 제일 예를 들기 이거 시티 투어라고 이제 시장 경영원에서 이제 이제 모집을 해가 미리 보내는 그런 이제 시장을 투어를 해서 시장 가서 사고 그 주위로 관광지 답사를 하는 거 있는데 근데 박달재 전통시장이라니까 야 이거 하면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시경원에 그게 온라인에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거기가 접수가 제일 먼저 끝났어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이 막상 백원을 와보니 없잖아요. 아무것도. 시장이. 하면 내토시장 같은 데서 뭘 설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는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은 이제 그 작전을 그 안에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각 경로당에 댕기보면 할머니들 경로당에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면 집에 그 늙은 호박 선반에 있는 거 다 가지고나 나와라. 시장에. 그 대신 점심은 사준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들 또 한 100여 명 쭉 서가지고 또 시장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 번에 온 거는 이제 그래 둘러가지고 한번 보고 박달재 가서 한번 구경하고 그래가지고 왔다가 그 사람들한테 다시는 여기 못 올 때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끔 만들어가지고 보냈지만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 재래죠. 그리고 또 요새 보면 또 그 덕산 전통시장이라면 잘 모르시잖아요. 덕산 전통시장. 근데 그 사람들이 요새 와가지고 총이래가지고 박달재 그 전통시장 되는 그걸 보고서 짜가다가 바꿨어요 또. 뭘로 바꿨던잖아요. 청풍명을 전통시장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상표 등록, 상표라는 게 그 이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도 제가 6개 그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김정은 회장님 계시지만, 전국에 그 1511개 전통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회장님께서 자꾸 이제 줄고 도태돼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작년에 그 전통시장 그 1511개를 가지고 전국에서 8개 등록을 평가를 했어요. 거기에 1위한 시장이 내토시장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저도 이제 이런 데 좀 자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였는데 오늘 학생들이 이런 걸 발표하는 거 보고 참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래도 전통시장 담당하는 사람인데 나보다도 더 많은 걸 가지고 발표하는 거 보면 근데 앞으로도 뭐 저한테 필요한 거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뭐 통계라든가 뭐 제천시장에 전통시장에 뭐 지원하고 있는 관계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찾아오시면 성실하니까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질문요?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한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또 많이 고심하고 고생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회장님 전화 뵙고 어떤 진솔한 이야기, 현장에 돌아가는 이야기 듣고 안 그런 게 아마 인생에서 가장 그 경험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런 기회를 참 나중에 또 대학이나 이렇게 또 관련된 학과에 가더라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한번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어떤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학생들이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을 자체는 벌써 발생 시기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 그때부터 태동이 돼서 쭉 발전한 그런 케이스인데 필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아주 좋은 제안은 이게 취하시고 또 아니면 제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약간 회원님들하고 좋은 어떤 말템과 그거를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어떤 내토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이벤트를 같은 이벤트 바라면서 학생들이 상당히 고생했더라고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멋있어. 경제부 장관 한 명 나오고 내일이 나올 수는 없으잖아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고요. 저희 발표에 대한 소중한 의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항상 제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저희 지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 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빈 여러분, 잠깐 사진 한 번만. 그래. 이렇게 앞에 치셔야지. 네, 찍겠습니다. 네, 됐습니다.